뭐하고 계세요? 며칠 전에 모임을 나갔다가 지인이 말해줬는데요. 저희 이제 지인이 50대에서 60대입니다. 이 뇌를 운동시켜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앱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흘려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앱이 생각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 연산, 덧셈, 뺄셈, 나눗셈, 그 다음에 기억력 테스트, 수도쿠 게임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.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뇌 영역을 훈련시키는 그런 원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오연수 씨가 TV에 나왔어요. 이제 저 이렇게 오연수 씨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팬이었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. TV에 이제 수도쿠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. 요즘엔 일찍부터 치매를 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고 저도 이제 치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나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치매란 무엇이고 혹시 걸리게 되면 완치는 되는지 혹시 이제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저희 피디님도 앱 해보셨나요? 네, 해봤습니다. 어떻든가요? 하니까?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. 쉽지 않죠, 그게. 네. 좀 특이한 게 어떤 게임에는 되게 강해요. 그래서 뭐 상위 1%도 나오고 하는데 가위바위보 하는 거거든요. 이건 제가 항상 60% 언저리가 항상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할 수 있을까 좀 이게 평상시에도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불리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통 말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뇌신경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단백질이 쌓이면 이제 치매가 되는 건데 치매약도 이런 단백질을 제거해주는 약이거든요.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원래 이제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물질이에요. 정상적일 때는 뇌신경을 보호한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. 이 단백질이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게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단백질이 뇌신경에 쌓이고 그 뇌신경을 손상시키면서 결국 이제 치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치매약은 이 단백질을 없애면 되겠죠. 근데 이 단백질이 사실 완전히 없애지면 좋은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해요. 더더군다나 이 치매약은 매우 비싸서 1년 동안 그 드는 비용이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. 사실 우리 뇌는 이거를 인공뇌로 대체할 수도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치매도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적어도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이 단백질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피디님 같은 30대도 사실은 이 뇌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 뇌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, 생활습관 이런 것들도 이제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단백질이 쌓이는 초기에 시작을 해주시면 사실 크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치매 전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요.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잖아요.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계속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. 자주 그런 건 아니어서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이제 증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. 짱 전조 증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그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 원래 운전을 잘하던 사람이 계속 이제 차를 주차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러면 이제 치매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, 치매를 예방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뇌신경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 연구를 보면 그 뇌신경의 절대적인 숫자는 감소하지만 새로운 신경세포도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요. 그래서 뇌신경을 끊임없이 개발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뇌신경은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요. 그래서 이제 신경하고 신경 사이에
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. 근데 그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.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을 담당하는데, 이런 아세틸콜린이 분비량이 50대에는 현저히 이제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해요. 즉,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게 그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보통 이제 동물성 식품에는 등푸른 생선 아시죠? 이제 고등어나 참치, 연어 등 같은 이런 그 생선에 콜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. 연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되게 크게 팔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작은 크기로 썰어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꺼내서 간단하게 이제 구워 먹을 수 있고, 연어 같은 거를 좀 자주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, 또 두 번째로는 콜린이 들어가 있는 식물성 식품이 있는데요. 그게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양배추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 안에도 이제 콜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진짜 흔하게 많이 드실 수 있는 건데요. 달걀 안에도 콜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. 달걀 한 개의 콜린이 100에서 120mg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네 번째 이제 콜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는 들깨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들깨는 콜린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풍부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, 이게 고등어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런 오메가3는 콜린이 하는 역할 이외에도 이게 항산화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뇌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등푸른 생선,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도 치매에 좋은 음식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달걀 프라이를 할 때 들기름을 사용하면은 이게 달걀도 섭취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들깨도 드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간혹 질환 때문에 육고기나 달걀 등 동물성 지방을 제한해야 돼요.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충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.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레시틴이죠. 근데 이런 레시틴 안에 콜린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지 않대요. 그래서 좀 더 풍족하게 들어가 있는 영양제가 따로 있는데요. 그게 이제 CDP 콜린, 그 다음에 알파 GPC라는 보충제에 이제 레시틴보다 훨씬 더 많은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콜린이 필수 영양소가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없기는 한데, 대략 태어나서는 120mg, 성장 때는 400, 그 다음에 40, 50대는 45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오늘은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듯 뇌세포를 단련시키는 뇌운동법과 치매의 원인,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, 그리고 치매 예방에 좋은 이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과 보충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충제보다는 이 음식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. 아까 달걀 하나에 120mg 콜린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양질의 달걀에는 230mg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달걀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